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정부가 10개월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운영을 신청하기로 했지만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도 좀 하락을 좀 했죠. 확실히 좀 시초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의 적기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먹을 룸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변동성을 즐기면서 바닥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책 뉴스 하나하나에 울고 웃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멘탈도 약해졌고요. 시장 변동성도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ETF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바카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또는 하락, 저도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오죽 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장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지금 6번을 추가했습니다. 증시 개장 시간 단축이라는 키가 남았어요. 지금 4번, 6번을 제외하고는 다 발동했습니다. 발동했고,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 싶어요. 시장을 닫는 거? 그것도 7번으로 넣어야 되나? 그런 일까지 발생할까 싶습니다. 아직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이든 긴급 예산이든 양보다는 용처 속도가 생명인데, 결국에는 이번에 미국도 양을 아주 많게 잡아서 추경을 시도했는데요. 긴급 예산으로. 용처도 괜찮았어요. 근데 속도가 결국엔 발목을 잡았죠. 지금 민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전 이건 사실 꿈에도 몰랐어요. 야, 이거를 반대하네. 이걸 반대하네요. 이러면은 선거에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신기하네. 한국의 급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흥국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 신흥국은 말 그대로 신흥국이니까 선진국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은 위험자산이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을 찍어내는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경색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아킬레스건이고요.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달러도 연동돼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소비가 둔화가 되면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에 피해가 온다. 자, 내수가 약합니다. 우리 인구는 해봐야 지금 5, 6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수가 약하기 때문에 국민 GDP가 떨어지겠죠. 자, 제조 중심입니다. 수출 주도이자 제조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나라별로 보더라인을 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출국 금지, 입국 금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좀 어렵겠죠.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 미사일 쏴대는 친구랑 그다음에 옆에서 뭐라 하는 친구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은 반대 매매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공시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오후장에 급락이 있은 이후에 소수 지점 거래 집중 투자주의 종목 지정 공시가 계속 떴습니다. 진짜 좀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외국인 계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유가 증권 시장, 이 코스피죠.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총액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그럼. 자, 2001년부터 체크를 해봤어요.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가겠죠. 시가총액은 결국 지수랑 연동이 됩니다. 지수가 시가총액을 그 수치화한 거니까요. 똑같이 움직이면 돼요. 자, 지금 환율도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갑자기 데칼코마니가 발생한 이유는 어제 같이 살펴봤죠,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외국인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빨에 하나씩 빠져있니? 뭐야 이거? 약 올리는 것 같네. 됐습니다. 일단은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42조 정도로 팔았죠. 고점 여기서부터 대비. 여기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죠. 자,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바닥까지 42조를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랑 동등 수준. 야, 이거 왜 삐뚤빼뚤해. 자, 이까지 오는데. 자, 팔기 시작했고 예전에 판 데까지 올 때까지가 기간이 보시면, 자, 이 뭐예요? 안 보여. 자, 지금이 여기가 2008년, 2007년 10월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2010년 11월.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려서 이 원위치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데까지 약 1년이었으니까 2년 정도 걸렸죠. 2년. 자, 얘들이 2년 동안 꾸준히 샀습니다. 그리고 더 샀죠.
그리고 그리스발 금융위기 터지고 조금씩 늘어나서 이 외국인 보유 총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때 달러도 굉장히 떨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외국인이 쭉 팔아요. 근데 결국엔 다시 들어온다. 한국 시장은 버릴 수 없습니다. 자, 바닥을 찍고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던 게 이때예요. 영머리 역경을 찍었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를 기다렸다가 그 매수에 참가하는 것도 바닥 잡기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떨어지다가 반등,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영머리 역경이죠. 예, 영머리 역경. 삐뚤어졌다. 예, 아무튼 영머리 역경이에요. 저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이란 게 별게 없어요. 사실 뭐 패턴화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였더라? 그 화학 시간에 그 원소기호 외울 때도 뭐 그 뭐였더라? 아, 강도. 그 금속의 강도를 할 때 활석 뭐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활석 많은 방향이 인정 없이 석황을 감금했다.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쉽게 알려주려고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영머리 역경. 자, 이게 뭐죠, 그럼? 이게 뭐죠? 다 같이? 예, 쌍바닥이죠. 왜 쌍바닥이 발생할까요? 자, 사람들이 사고 싶어요. 주식을 사고 싶은데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 다시 저점에 오면 이 사람들이 저점까지 오는 걸 기다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하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부터 반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매도하는 놈이랑 매수하는 놈이랑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건데 매도세가 이기면 하락하고 매수세가 이기면 상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했다는 건 매수세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이까지 오는 거 기다린다. 자, 이게 쌍바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다가 자, 지금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지켜보고 있는데 왠지 지금 시향이 좋아요. 시향이 좋고 막 여러 가지 정책들도 쏟아지고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 그럼 이렇게 떨어졌으면 결국 금리 인하를 하고 있겠죠. 돈이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들 눈치를 보고 있다가 잠깐만 하면서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렸던 놈들이 배신하면서 조금씩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자, 이게 영머리 역경입니다. 왜 이렇게 영머리 역경이 형성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영머리 역경이 강한 상승 신호를 의미하는지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머리 역경이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고점도 뚫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 얘기를 했더라? 예, 이게 영머리 역경이란 거고요. 이게 그 기술적 분석 용어로 그 failura라고 합니다. failure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failure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약간 실패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찍기 실패했다. 약간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그으면 이제 추세 상승이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뭐 이렇게 올라간 거죠. 약간 추세가 맞죠? 이렇게 하면 추세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게 저항되고 지지되고 이것도 기술적 분석이죠. 모든 게 다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은 결국 돌아왔다. 자,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어요. 팔고 있고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인은 언젠간 돌아온다 라는 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의 계산 착오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예, 개미가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 이거 음모론이에요. 예, 음모론입니다. 재미로 들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이에요. 기관 외국인은 지금 계속 팔면서 투매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늘 보던 차트에서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자, 연두색이 투자자 예탁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은 CMA 잔고액입니다. CMA 통장 아시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지수예요. 자,
지수랑 투자자 예탁금은 계속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뭐 상관계수가 한 0.67 되겠죠? 되는데 갑자기 요 타이밍부터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죠. 지금 투자자 예탁금, 이게 투자자 예탁금 20일 평균선입니다. 제가 평균을 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지수는 계속 꼬라박잖아요. 완전 다이버전스죠. 자, 기관 외국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싹 갈아엎고 가려고 했습니다. 신용부터 시작해서. 이 정도 틀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지금 개미가 계속 와요. 여기가 현자의 나라인가요? 이러면서 막 오고 있어요. 개미들이. 잠깐만, 니네는 대체 어디서 오고 있는 거냐? 그만 와라.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도 셈법이 꼬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빼면 다 개미가 혼비백산했는데 한국은 좀 이상한 나라 있구나 뭐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얘들이 생각했던 저점보다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한번 더 파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더 뺐다가 왕창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전주를 제가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결국엔 작전주는 나중에 드러나죠. 나중에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잖아요. 작전주. 그러면 작전주가 제가 그때 뭐였더라?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조금씩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전주로 보면. 근데 이 선을 보면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갔다. 예, 요렇게. 자, 요렇게 하면 약간 요런 식입니다. 지지선을 쉽게 못 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밑으로 빼버리면 스탑로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얘들이 못 받아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걱정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괜히 이 밑으로 뺐다가 그 물량이 많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등장해서 이 물량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다 모았던 이 소중한 물량을 얘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 와서 다 받아요. 이게 작전이나 영화를 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약간 나옵니다. 그 박영화 씨가 그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막 몇만 줄을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막 그 옆에 있던 PB가 막 야 미쳤어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게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거 더 뺐다가 왕창 들어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뭐 다른 자금이 들어온다거나 물량을 뺏겨버린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는 개꿈이죠. 예. 비정적인 하락은 비정적인 상승을 불러온다. 자, 악재와 호재인데요. 좀 구분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쿄올림픽이 연기될 수 있겠습니다. 예, 연기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체크 표시를 했고요. 나머지 악재들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그 호재들도 아직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를 좀 체크하시고요. 장중에 루머는 계속 조심하세요. 자,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매했습니다. 변동성이 커졌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들어가고요. 레버리지 팔고 인버스를 들어가고요. 이 기준은 제가 달러랑 미증시 선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볼 수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면서 이 총 4-5가지를 보면서 매매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사고 팔고 인버스를 사고 다시 인버스를 팔고 레버리지를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내일은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베팅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미증시가 상태가 안 좋네요. 이건 또 예측 바뀝니다. 큰일 났네요, 이거는. 일단 내일 봐야겠죠. 자, 오늘도 열일 중인 트럼프 형님입니다. 지금 보시면 갑자기 이분이 왜 캡처가 이렇게 됐지? 이거 얼굴에 낙서하면 안 되죠. 그럼 저 잡혀갑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자, This is why we need borders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이래서 자꾸 국경을 설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멕시코랑 연계된 정책 얘기입니다. 정책 얘기. 그리고 strong, united, we will prevail. 이길 수 있다. God bless the USA. 신의 축복이 미국에 있기를. 자, 여기서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무언가 확신에 차 있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문자가 이런 거예요. 약간 소리를 지르는 느낌입니다. 영어로 대문자를 쓰면. 뭔가 자신감이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하나 보면, 자, 연준 회사채 시장도 지원한다. 금융위기 조치 뛰어넘었다. 이게 2008년에 막판에 그 조치했던 거를 지금 벌써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극도로 불안하고 예정은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를 막고 싶어하는 액션이 있다라고 인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근데 빨간색으로 추측, 가설, 사견, 사족 이런 것들을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가면서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3일 오전 전격적으로 추가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했어요. 자, 경기 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갑자기 자기가 풀이라고 있어요. 특히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고위험 기업 부채, 정크본드, 파일 채권 얘기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충격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좋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이게 한번 가름말을 태우고 보면 보여요. 연준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MBS 이게 뭐기지? 그 Backed Security라고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BS라고 하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이 안 되겠다.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자, 여러분 은행이 돈을 빌려줘요. 은행이 모기지라고 하면 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줘요. 그럼 네가 30년 동안 갚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자를 월 10만 원씩 내야 되면 1년에 120만 원이죠. 120만 원에 30을 곱하면 63, 만 원. 3,6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 이런 상황입니다. 3,600만 원을 내는 이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채권을 얘가 30년을 기다려야지 3,60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걸 일시불에 파는 겁니다. 채권으로. 채권으로 파는 거예요. 한 3천만 원을 팔겠죠. 3천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은 600만 원 이득이고 파는 사람은 그 결국 3천만 원을 받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어요. 서로 윈윈입니다. 유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은행 입장에선. 은행 입장에선 빨리 돈을 굴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최저이율을 받고 다시 돈을 굴려서 다른 돈을 벌러 가는 겁니다. 이게 MB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해버리면 진짜 욕이 절로 나오네. 발행해버리면 결국에는 부실이 생기겠죠. 그 사태가 촉발된 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CDO를 무제한으로 발행하고 CDO는 MBS를 막 쪼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막 그 등급 낮은 놈들 거, 그러니까 등급 낮은 놈들 거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등급 높은 놈들 거에 끼워 팔기로 계속 파는 거예요. 그게 CDO입니다. 그래서 막 합성 CDO라고 해서 SCDO가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서 등장한 게 CDS죠. CDS. 디폴트 스왑이죠.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이거는 빅쇼트에서 얘기했던 해석은 잘못했지만 거기서 공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재보험 제가 설명드렸던 CDS가 나오고 난리치겠어요. 다 꼬여가지고 결국에는 그 서브프라임부터 망하기 시작한 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 quantities가 들어가는 거죠. 총 7천억 달러 한도에서 국채 및 MBS를 매입한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시 필요로 하는 만큼 매입한다고 밝혀 사실상 이런 말 좀 붙이지 말지. 그냥 무제한 QE 방침을 밝혔다. 그러니까 무제한 QE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무제한 QE래요.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 자, 지금 금융위기 조치를 뛰어넘은 것, 그러니까 선제적인 고강도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미국 재선 일정과도 아주 연관이 없진 않을 겁니다. 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조치다. 자, 이제 문우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부양을 하면 그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 90일에서 120일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것. 자, 이거는 양날의 칼이에요. 자, 보세요. 90일이랑 120일 넘으면 어떻게 되죠? 기간. 자, 데드라인이 나왔습니다. 3-4달 안에 쫑을 봐야 돼요. 자, 외신입니다. Wall Street for Open. 떨어졌다. 시작하면서 좀 떨어졌다. 페드가 얘기하는 거를 무시하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맞죠? 맞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1트릴리언 달러의 패키지를 반대했답니다. 반대했어요. 페이즈 3 패키지.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의 양적 완화라는 겁니다. 그걸 반대했어요. 자기들이 안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해버렸어요. 미국민들의 약간의 좀 짜증이 섞였을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이 이런 처음 보는 단어가 있네요. 아무튼 EU가 약간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한 단어가 많네요, 여기. 텔레컨퍼런스를 했대요. 그래서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본드를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슬로우 다운. 뭐야 이거?
이 단어를 얘기 못 합니다. 예.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왜 저래, 저 뭐, 언어 장애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쌍한 처지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자, 보자. 예. 유럽은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답니다. 슬로우 다운에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US는 약간 언클리어하답니다. 이거 제가 검토를 안 했네요, 마지막에. 자, 그 다음에 빅 올컵백. 지금 오일이 떨어지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증시가 떨어지는 게 오일 가격 하락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신입니다. 현금 확보 나선 증권사들이 캐피털 투매, 제2금융권 초비상. 아, 이게 지금 채권이구나. 자, 중저 신용자가 많이 찾는 중저 신용자라고 하면 서브프라임입니다. 많이 찾는 캐피털 사는 경기 침체 등으로 대출 자산 부실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곧 회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건 계속 어제 얘기했던 거죠. 여전체는 여신 전문 채권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하는 거고, 예, 위험하다. 여신 전문사를 생각하는 것 같다. 다들 관망하는 분위기. 예, 이거는 결국 또 하느니 나설 수 있겠죠. 빚내서 삼성전자 산 개미들 폭락장에도 버티기 한다. 지금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데 계속 이게 증거금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콜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도쿄올림픽이 사실상 1년 후 개최 유력, 연기하는 거죠. 계속 불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회장이 치료제를 한 달 100만 명분 생산 가능하다. 이게 지금 오늘 오후에 발표했죠. 저는 그 발바닥에 각질을 잡은 줄 알았던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상한가를 가서 이제는 발바닥에 각질 근처에 왔네요. 자, 아무튼 뭐 지켜보시죠. 셀트리온은. 이상하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강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참 진짜 돈 가진 애들은 정보가 되게 빠르네요. 도움 필요 없다. 미국 제한 거절한 이란이 한국에 도와달라. 이게 되게 난감하게 만드시네.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 오늘은 아무 일이 없었고요. 내일은 독일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별로 안 좋게 나와요. 나머지도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겠죠. 영국은 지난번 수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50을 넘었죠. 자, 오늘 긴급 G20 재무장관 회의를 영상회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몇 분 전에 문무신 장관이 G20 컨퍼런스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 같이 공조를 하자. 글로벌 코퍼레이션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탁상 행정을 하고 왔어요, 얘네가. 그 뒤에 이제 뭐 실무자들끼리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을 만들겠죠. 내일은 수소 추출 시설 구축 사업이라는 뭐 공고가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예, 이런 일정들이 있고요. 자, 오늘 장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코스피가 5% 넘게 떨어졌고요. 코스닥이 5%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적 있죠. 이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뉴노멀은 비정상이 이제는 정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세먼지가 막 날아오면 아이고 콜록콜록 하고 마스크 꼈는데 지금은 마스크 잘 안 끼죠. 예, 미세먼지 또 날아오네 진짜. 누가 고동을 꾸문 거야 뭐 이런 얘기만 하죠. 이게 뉴노멀이란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 5% 떨어지는 게 뉴노멀이 돼버렸습니다. 5% 떨어졌네? 약간 이런 거죠. 예전 같은 장이면 5%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지금. 지금 유튜브고 방송이고 난리 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우리나라 망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건데, 지금은 오늘도 좀 떨어졌네요. 약간 이 정도예요. 개인이 진짜 이게 무한맵이네요, 무한맵.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부동산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런 부동산에 돈이 우르르 빠졌다는 건데,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디 뭐 사과박스에서 나오나? 아니면 뭐 논을 파면 돈이 나오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코스닥도 개인이 자꾸 오늘 뭐 1조를 또 때려 부었네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대차거래 잔고는 줄었어요, 다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이거? 공매도 거래도 살짝 줄고 있고요. 지금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다시 늘었어요. 늘겠죠. 예, 오늘 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일도 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투자자 예탁금 수치는 어제 수치예요.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 수치입니다. 신용융자는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신용융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수치도 줄었을 거예요. 지금 신규 신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융자가 줄고 있다는 건 지금 계속 마진콜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백오데이션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백오데이션 상태가 이것도 뉴노멀인데요. 백오데이션이란 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조조시장이란 거죠.
저조시장인데요. 이게 선언 만기일에는 바로 바뀌는데 지금 현재는 좀 아닙니다. 선물이 가격이 더 낮은 상태예요. 이거는 단적으로 해석하면요. 미래의 가치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아무도 태클 걸지 못해요. 자,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 다우존스가 저거 이상으로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더 떨어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아이쉐어는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봐야겠고, 지금 그 특이점이 있는 게 바이오텍이 그리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의 공포감과 이 글로벌의 아주 피어풀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해야 돼요. 치료제만 개발하면 진짜 이 말씀 안 드렸구나 오늘. 이거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난번 금융위기 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돈을 풀면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프레임에선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돈 풀어서 해결을 못할 수도 있지만 돈 풀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풀면 결국엔 파산을 막잖아요. 예. 소비는 둔화되지만 소비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나가보면 결국에는 소비가 둔화되면 피해보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이 결국에는 회사채를 막지 못하고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 둔화도 결국엔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그 둔화된 소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기업이 또 파산하는 거예요. 결국엔 기업 파산이 망하는 거지. 그 외에 이 팬데믹이 퍼지는 것 자체는 사실 그것만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고, 지금 현재 사람들의 펀더멘탈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디플레이션이 생겨서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전 세계의 GDP가 가라앉고 그 디레버리징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그래요. 이게 나비 효과가 돼서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죠. 장기화되면. 근데 지금 단계는 아니란 거죠. 그러면 결국엔 치료제가 바로 나오면 사람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이제 조심을 하겠죠. 조심을 하겠는데 안심을 하게 됩니다. 걸려도 주사 한 방 맞으면 낫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린 그런 수요들이 한 번에 폭발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유가가 싸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주 뷰티풀한 상황이 되면 유가도 싸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개발돼서 온 세상이 정상으로 바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석유가 안 나는 나라 그리고 제조 수출 국가들은 논아요. 예, 수요가 회복될 거고, 유가는 쌀 때 선물로 많이 샀을 거고, 그럼 결국엔 제조업 마진이 많이 남을 거고, 그런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두 개가 크게 다르진 않다. 결국엔 경제 금융공학의 로직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해는 조정을 보였고 일본은 상승을 했어요. 일본은 왜 상승했는지 정말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얘들은 악재도 발생했는데 왜 상승했죠? 유로존은 지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유로존에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답니다. 예, 미국제 10년물은 지속적인 매수세가 있네요. 진짜 지금 3개월물하고 10년물을 보면 마이너스 금리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융위기 이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마이너스 금리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야간 선물은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증시 꼴을 보면 아마 강보합 또는 그냥 보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가는 그냥 혼조세겠네요.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자, 코스피는 이게 데자뷰인가요? 똑같죠, 맨날. 똑같죠. 외국인은 그냥 지금 매도 일변도입니다. 아직 매도를 멈출 생각이 없어요. 자기들이 목표로 한 돈이 안 빠졌나 봅니다, 아직. 이게, 제가 오늘 또 봐야 될 게 있었는데. 제가 놓치는 게 많네요. 오늘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준비해볼까 했는데. 아까 그게 한 개고요. 일단 좋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이렇게 움직였는데, 연기금은 좀 소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리먼 사태에서 보셨죠? 연기금 매수가 보증 수표는 아닙니다. 자, 보자. 코스피가 볼 게 없습니다. 예, 볼 게 없습니다. 다 하라겠는데 볼 게 없네요. 자, 코스닥. 외국인이 선물 산 거는 또 어떻게 산 거지? 외국인, 마지막에 선물을 가져갔네. 잠깐만요. 그럼 투신, 얘들은
뭐야, 선물로 단타를 치고 있어. 왜 이래? 금요일에 투신이 선물을 1조 2천억치 샀죠. 근데 이번에 8,900억치를 한 번에 팔았네요. 외국인한테. 외국인은 결국에는 지금 투신이 산 거보다 더 싸게 선물을 사갔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움직임이. 예. 정말 큰 손들의 움직임을 우리 한낱 개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지금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동이 변할 때까지는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코스닥 레버리지? 예, 이렇게 했어요. 변동성이 커지면 매매하겠다고 했죠. 한 타이밍 빨리 샀습니다, 사실. 한 타이밍 빨리 사서 10분 정도 고통받았는데요. 고통받다가,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때 제가 판지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딱 팔았어요.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잡았습니다. 다시 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약손해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팔았을 타이밍이 2시 10분이죠. 2시 10분이면, 자, 인버스입니다. 인버스. 2시 10분에 바로 인버스를 샀어요. 인버스를 사서, 장대 양봉 3개를 먹고 팔았습니다. 더 올랐죠?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뭐 이래. 예. 아무튼 오늘은 제가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팔았다고 인버스를 바로 사는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투자는 하지 않는데 변동성이 크잖아요. 극대화를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내일 개발하가면 뭐 말짱황이죠. 예, 말짱황입니다. 일단은 뭐 이렇고요. 자, 업종. 잠깐만. 근데 기타 법인이 사고 있네. 삼성전자를 사고 있죠. 삼성전자. 저 삼성전자를 사는 기타 법인은 누구지? 삼성전자가 자사주 취득 공시가 났나요? 못 봤네. 아모레퍼시픽은 얘도 자사주 공시가 났나? 안 났는데? 예. 안 났는데 이게 뭐지? 사고 있는 기타 법인이 누군지 저는 아모레퍼시픽 주주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좀 샀네. 자, 셀트리온스퀘어를 팔았네.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뭐야 얘? 얘 상한가 간 거 본 적이.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이 참, 이 뭐야 이게? 실적도 좋아지고. 그래도 IT 업체니까 그건 다 알 거고. 외국인 비중은 뭐 많진 않지만 적지도 않고. 유동 비율은 낮고. 요즘 이런 종목이 많네요.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네. 이거 뭐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내려가네요. 신기한 종목이었습니다. 예. 괜찮네. 저 다우데이터 좀 봐야겠다. 근데 뭐 다우데이터뿐만 아니에요, 이건. 예. 자, 지금 저는 좀 위험합니다, 이거. 전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천을 언제든지 깨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망하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만 하고 있죠. 이럴 때는 전업 투자자였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놓았습니다, 이거. 변동성 커지면 전업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전업 투자자는 어차피 장기 투자 안 하거든요. 예. 장기 투자는 거의 안 합니다.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은 약간 좀, 아직은 가시권에 있긴 한데, 얘도 좀 위험하긴 하네요. 위험하긴 하네. 왜냐하면 지금 매도 피날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여기서부터 엄청 커져야 돼요. 사이드카가 며칠 연속 터지고 막 이런 변동성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다시 좀 방향성을 체크해보는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측은 정말 무의미합니다, 지금. 금이 다시 반등하고 있었던 걸 확인했는데. 자, S&P 500. 이거 오늘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얘들 다음 지지선이 어디죠? 야, 이거 멀다. 야, 이거 멀다, 진짜. 우와. 공포감이 극대화돼 있겠다, 지금. 예, 지지선이 좀 머네요.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 어디 갔어? 아이, 진짜. 죄송합니다. 나스닥. 나스닥 종합.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도 좀 떨어지고 있었지. 나스닥이 지금 진짜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 진짜 최후의 보루예요. 요 정도 룸이 있어요, 요 정도 룸. 투매가 발생하면 이 정도 구간이겠죠.
자, 상해 종합. 오늘 좀 조정을 보였죠? 야, 이거 지난번에 사려고 했던 가격까지 왔네. 이것도 지켜보시죠. 예. 지금 뭐 예측이 안 됩니다. 이건 김피 형님한테 죄송하지만 예측이 안 됩니다. 아이시어가 지금 현재 4% 정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4% 정도 하락하면 여기서 자 그러면 37 정도네. 이 정도 떨어지고 있네요. 전저점까지 가고 있구나. 이러면 지금 이게 얘가 후행하고 있는 거죠. 달러는 거의 변동이 없으니 예, 전저점까지 가고 있어요. 후행이네. 이러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후행하는 놈 봐서 뭐합니까? 예,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예, 여기까지고요. 그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아하, 지금 장이 어렵습니다. 예, 오늘 또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5%나 떨어졌어요, 5%나. 이럴 때는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하면 좋은데, 또 섣불리 또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거 막 보여드리면서 뽐뿌 넣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내일부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할 줄 아는 분만 하세요. 할 줄 아는 분만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괜히 막 남들 단타로 돈 번다 이런 거 보면 괜히 뛰어들었다가 사이트 카 맞으면 진짜 복구 불능입니다. 현금만 줄어들어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